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링제로 성장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세방그룹에서는 물류 운영과 국내 영업 분야에 채용형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2019년 2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물류 관련 학과 졸업자, 영어 회화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4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토요타 자동차에서는 일반 관리, 기술 서비스 분야 등에서 2019년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일반 관리의 경우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토익 800점 이상, 기술 서비스의 경우는 초대졸 이상과 자동차 관련 전공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지원서 마감은 11월 4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보령제약그룹에서는 ETC 영업과 개발팀, 물류팀 등 2018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초대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직무 관련 전공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7일 자정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KTB 투자증권에서는 본사관리와 영업 분야에서 일할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와 외국어 가능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1부에서는요. 커리어 칼리지의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쉬셨습니까? 그럼요. 잘 쉬었습니다. 네네. 벌써 이제 올해도 네. 일요일이 9번밖에 남지 않았대요. 9번이요? 네. 맞네요. 9번 정도 그러니까요. 남았겠네요. 네,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네, 네, 어느새 그러네요. 또 연말이 올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또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좀 네. 빠짐없이 하루하루를 좀 빼곡하게 채워야겠다. 제 지인분은 지금 벌써 네. 다이어리 다 바꾸셨고요. 네. 2019년 거 지금 다 옮겨 적고 계시고 오. 내년도 사업 구상 다 끝내시고 네. 그러고 계세요. 개인이신데. 예, 성격이 조금 급하신 분인가 보네요. 그런가요? 제가 늘 그렇거든요. 제가 네. 한 11월만 되면 다이어리 사러 다니는데 네. 알겠습니다. 멕시코 해외 취업 오늘이 벌써 3번째 시간이에요. 네, 그러네요. 벌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오늘은 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뭐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취업 유망 분야 하고요.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 취업 전략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멕시코에 해외 취업을 할 때 유망한 산업이 어떤 분야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네. 유망한 산업 분야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방송 나가는 2주, 이번 주가 멕시코 3주 차인데요. 지인분들께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멕시코 괜찮아요? 멕시코 해외 취업해도 되는 거예요? 그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것들도 안 좋다고 하는데 그거 가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선입견으로 가지고 계셨던 그런 생각들은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자분자분하게 항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하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멕시코 해외 취업할 때 유망한 산업 분야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멕시코에는 크게 3가지 정도가 가장 아주 좋은 그런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동차 산업이고요. 두 번째, 전자산업이에요. 그리고 관광산업. 이 3가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건설이나 패션, 유통, 항공, 우주 산업까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들 중에서도 일단 한국인들이 주로 취업하게 되는 분야는 좀 따로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국인들을 채용하고 싶어 하는 곳들은요. 한국인이 취업하는 곳은 이제 모두 거의 다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멕시코 시티가 메인이니까 네. 멕시코 시티, 케레라토 지역이나 몬테레이, 티후아나 지역 등의 북부 지역이거든요. 한국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국인 인력 수요가 많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016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약
1,600명 정도가 취업 비자를 받고 멕시코에 취업한 상태입니다. 그 중에서 90% 정도의 인력이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취업한 그런 인원입니다. 약 1,400여 명, 1,500여 명 정도 되죠. 멕시코 진출한 한국 기업이 그럼 많나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약 600여 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상당히 적지 않죠? 예. 멕시코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그 숫자로만은 수요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비자하고 항공권 주면서 멕시코에서 근무하세요라고 해서 취업하게 되는, 채용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만약에 이런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대사관 통해서요 근로비자를 받으셔야 돼요. 근로비자 받으시고 요 기간이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직하실 분들은 입사일까지 해서 역산으로 계산하셔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차분히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에 취업한 이 한국 구직자들은 또 주로 좀 어떤 직종에 취업하고 있습니까? 네네, 직종도, 직무도 상당히 중요하죠. 멕시코 시티에 있는 K-무브 센터에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업 통계를 보면요. 우선 중간관리자 부문 취업이 있어요. 경영이라든지 사무직군 쪽에.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조업이나 엔지니어 분야가 오.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보탠다면 통역 관련된 직종도 진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군요. 멕시코 취업자의 90%가 일단은 한국 기업,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했다고 하셨는데 멕시코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나 봐요. 생각해 보세요. 멕시코가 인구가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멕시코에 인구가 많고 유휴인력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임금도 저렴하단 말입니다. 멕시코 기업 내에서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굳이 한국인들을 채용해야 될 그런 이유까지는 없죠. 노동력도 많은데 임금 차이도 많아요. 한국 사람 채용해서 멕시코 사람들처럼 월급 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간혹 이제 한국하고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스페인어 통역이라든지 그런 한국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보게 되면은 상대 무역국인 이제 한국, 우리나라 기업 여기에서 멕시코 통역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채용해서 두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현지 기업에서는 한국인들 채용하는데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멕시코 취업을 준비하시는 한국 분들은 주로 이 현지에 나가 있는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멕시코 취업 유망 산업 첫 번째입니다. 자동차 산업인데요. 멕시코 자동차 산업 어떻습니까? 네, 멕시코 자동차 주력 산업이고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2015년도 기준으로 약 339만 대 정도가 멕시코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네. 후년이군요. 네. 2020년대 되면 500만 대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오. 전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세계 7위 정도 되거든요. 생산량으로 멕시코에서 네. 자동차 생산하는 게 2020년 되면 4위로 껑충 뛰어 오르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예. 멕시코 내에서 이제 생산된 자동차는요, 보통 이제 멕시코 내부에서 내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 약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80%는 다 수출됩니다. 아우디, 포드, BMW, 도요타라든지 닛산 다임러 같은 아주 글로벌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생산 공장을 이미 신설을 했거나 계속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한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게 뭐가 있습니까? 부품 산업이죠. 부품 예. 산업. 자동차 부품 성장이 굉장히 동반될 거로 보고요. 부품 시장은 세계 5위 생산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 자동차 협회가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생산량이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유망한 직군이다라고 발표한 것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멕시코 소비자들은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를 수입한 중고 자동차를 수입한 거를 사서 쓰고 있었어요. 굉장히 저렴한.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 자동차 굉장히 깨끗하게 타기보다는 그냥 운행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값싸게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4년에서 15년도에 멕시코 정부에서 중고 자동차 수입 제한이라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멕시코 내에서도 신차 구입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을 더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구직자들이 이제 멕시코의 자동차 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를 한다면 주로 좀 어떤 분야를 공략을 하는 게 좋을까요? 대상 기업을 좀 포커싱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사가 들어가 있으며 어떤 회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지 포인트를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16년도에 그 멕시코의 몬테레이 지역에 기아 자동차가 진출을 했습니다. 1조 원 규모 공장 설립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납품을 위해서 기아 자동차가 들어가니까 1차 벤더, 2차 벤더 회사들이 같이 동반해서 멕시코 쪽으로 진출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입사를 하실 것을 좀 공략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 산업 분야도 정말 다양한 직종이 있잖아요. 네네. 주로 좀 취업하게 되는 직종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자동차 산업 쪽에 취업할 때 어떤 직종이 좋을까요? 딱 요거 하나만 빼고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요. 기아차는 물론이고 이제 협력업체 생산진 라인들에 보면은 생산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들. 그 근로자들을 제외한 모든 업무. 직접 생산하는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에는 한국인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예. 보시면 되기 때문에 되게 많죠. 예를 들자면 뭐 사무라든지 재무회계, 마케팅, 세일즈, 품질 관리,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유통 경로라든지 물류 이런 것들까지 전부 한국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제 스페인어 구사가 좀 가능해야 되겠죠. 예. 따라서 이제 스페인어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준 하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스페인어에다가 영어가 약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멕시코인들 자체로는 영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본사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그런 관리자라면 영어가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멕시코 내에서 이제 한인 교민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기가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네. 교민 수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신감 있게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어에 좀 스페인어까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네. 자, 두 번째 유망 산업이죠. 전자산업 현황 말씀해 주시죠. 자동차 산업하고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멕시코 주력 산업이고요. 우리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멕시코라는 나라는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하고 이 접경이고요. 미국하고 캐나다 등이 이제 북미 시장하고 중남미 시장을 겨냥한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진출합니다. 왜냐하면 교두보, 미주 생산 기지이기 때문이죠. 멕시코에 진출한 주요 전기전자 업체 중에서 다국적 기업들은요. 공장 소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이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전제품 수출 5위,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는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멕시코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무역투자진흥청인 프로멕시코에서는요. 멕시코 내에서 가전제품 생산량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내세우고 그쪽 산업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전자산업 분야에서 멕시코에 좀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내 기업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대표적인 거 삼성전자, LG전자 들어가 있고요. 동부대우 일렉트로닉스 아시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들어가 있고 LG 이노텍, 포스코, 그다음에 가스공사 자회사죠. 코맥스 가스라는 회사. 이런 데도 가전 기업들과 같고 기타 이제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사실 우리나라 현지에서도 입사하기 힘든 대기업들이고 그렇죠. 공기업도 그렇잖아요. 네. 이런 쪽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금 이런 기업들은 우리 조선현 아나운서 아주 정확한 거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 입사하려면 대단히 취업이 힘든 기업들이죠. 근데 사업장이 해외로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포커싱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취업할 때는 직무 적성이라든지 성적, 인성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다가 이 기업들에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요. 멕시코에서는 그 비중이 살짝 낮아집니다. 살짝 낮아진 상태에서 무엇이 더 강화가 될까요?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정답 찾아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어와 스페인어. 언어 구사 능력입니다.
언어 구사 능력이 비중이 살짝 올라가면서 한국 내에 그 기업들에 들어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준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현지 관련 기업, 관공서, 뭐 현지인들 대상으로 업무 수행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돼야 됩니다. 입사 관건이 이제 경쟁률이라고 보게 되는데 한국은 경쟁률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요. 멕시코로 진출한 한국인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 같이 업무 능력에다가 외국어까지 언어 구사 능력까지 충족한 지원자 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 난이도는 한국하고 절대평가로 비교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을 수 네.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멕시코 노동자들 생산 효율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편입니다. 멕시코인들이요. 네. 따라서 이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요, 한국인 채용을 굉장히 선호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기업들 대부분은 현지 채용을 통해서 이제 주재원 대비 비용 대비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들이 비용적으로나 저렴한 임금으로 언어도 구사하고 인격도 갖추고 예. 또한 업무 능력도 갖추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인들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주재원으로 내보내는 것보다는 사실 비용이 현지에서 채용하는 예, 훨씬 적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산업이네요. 관광 산업인데요. 이쪽은 좀 어떻습니까? 멕시코 관광 산업 역시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 자동차와 전자산업이라면 그 2위를 탈환하고자 그냥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 증가율이 4.7%인데요. 2014년 기준으로 뭐 좀 됐습니다만 네. 멕시코 관광 성장률이 20.4%입니다. 오. 5배 정도나 높습니다. 예. 그만큼 멕시코 위험한 나라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 뭘까요? 그만큼 관광 자원이 많다는 겁니다. 멕시코 다녀오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세계 10위 관광 대국입니다.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약 4,700만 명, 우리나라 인구 정도가 관광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요. 멕시코 치안 상태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나아진다 그러면 4,700만 명이 아니라 뭐 가히 짐작도 하지 못할 만큼 그 인원들이 늘어날 거로 보여집니다. 202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50% 정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멕시코 관광 산업 분야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최근 4년간 멕시코 간 한국인 수는 얼마나 될지 예측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측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지 않을까요? 현재 수준에서 예. 매년 이제 20% 정도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 보통 수준 아니거든요. 네. 이건 뭐 이유는 한국 제조 기업이 이제 진출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계속 교류가 되니까 직원들도 많이 다니고 다니다 보니까 좋은 곳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 입소문해서 관광도 가게 되고 여기에다 이제 peso화 하락 가치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peso화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항공권 구매라든지 여행 경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메리트이 있기 때문에 관광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팁으로 말씀드릴까요? 멕시코 내에서 K-팝 콘서트가 아주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 멕시코 대형 여행사가 이 K-팝 산업을 토대로 해서 한국 사람들을 또 초대하기도 하고요. 멕시코 사람들을 한국으로 관광 보내기도 하고 이 교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멕시코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관광 산업 하면요, 구직자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주로 뭐 호텔이나 그렇죠? 뭐 여행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 네. 좀 이런 관련 직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관광이나 호텔 분야 인력 수요도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관광업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은 관광을 하려면은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마케팅을 할 건지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인력이 이동됐을 때 안내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필요하고요. 이분들에게 영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 마케팅 전문가 또한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은 멕시코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낮게 두셔도 되는데요. 온라인 마케팅은 상당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광 쪽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호텔 같은 경우는 B2B 마케팅 전문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B2B 마케팅, 호텔이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호텔을 사용하는 개인 고객들도 좋지만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전문가, 그다음에 고객들이 그렇게 오게 되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고객 관리자도 필요하게 될 테고요. 또 현지
호텔 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관리자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이제 보안 관리자입니다. 네.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보안 관리자 자격이 있으신 분들도 상당히 유망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분야에 좀 취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언어 능력이 필수일까요? 언어 능력이나 업무 영역은 이제 직무에 들어가셨을 때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오래 근무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내력 같은 걸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언어하고 멕시코 문화 같은 경우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언어 부분은 차지할게요. 멕시코 문화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호리타라는 그런 단어 용어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들어봤네요. 아호리타. 멕시코 사람들은 아호리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느긋한 멕시코인들 문화 보여주는 조금 있다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현지에서 생활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좀 늦어요. 언제 옵니까? 언제 오니? 라고 물어보면 조금 이따 도착해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기다리면 3시간 반 있다 도착한답니다. 아이고, 네. 이게 아우리타 문화를 정식적으로 오, 보여주는 네. 이런 건데 그런 문화에 너무 화내거나 비분간계하지 마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것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멕시코 사람들 인사 어떻게 하는지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들은 볼뽀뽀합니다. 볼끼리 이렇게 마주대면서 볼뽀뽀 하거든요. 그리고 뭐 생일 파티에 갔다 그러면 볼뽀뽀는 기본이고 꼭 안아줘야 되는 그런 문화도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거 기겁을 합니다.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거 좀 편안하게 좀 받아들여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사람들 뭐 이거 종교 차별적인 그런 문제인가 인종적인 문제인가 멕시코 사람도 우리랑 피부색 비슷하거든요. 우리보다 조금 더 진하지. 그렇기 네.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질감이 형성돼 있고요. K-팝 때문에 한국인 우대 문화가 아주 지금 뿌리 잡고 네. 폭넓게 자리 잡고 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좀 유망 산업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밖에도 건설 산업이나 뭐 패션 산업 그리고 항공 우주 산업도 유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네. 건설 분야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쪽으로 진출이 가능할까요? 건설업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인 인력 건설업체들은 한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영어라든지 스페인어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다는 얘기인데요. 20년 내에 10%로 확대시킬 목표로 건설업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기업하고 연결해서 그 북쪽 국경 지역 있죠. 바칼리포르니아라든지 소노라, 부에브레온, 그 다음에 케레라토 등 이런 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쪽에 건설업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소장으로 다 근무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현지 인부들을 관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작업 지시할 수 있는 것,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숙련된 기술자라든지 박사, 석박사급 이런 인력들도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교육 수준이 우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대학과 관련해서 전문가 양성하긴 하지만 이런 인력들도 수급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패션 유통 산업인데요. 뭐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네.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한 패턴을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자, 어떤 이유로 이쪽 패션 유통업이 유망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패션 쪽이요. 패션 쪽. 제가 아까 뭐 말씀을 좀 안 드리긴 했었는데 패션 쪽이라 한국 교민사회에서 원단이라든지 옷, 신발 이런 거 판매하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교민들이요.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이제 중견기업까지 있기는 한데요. 한국인들 원단이라든지 의류, 그 다음에 재단, 디자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멕시코 사람들도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데 그들조차도 한국 사람들의 기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 기업들이 한국 사람들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패션 유통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아니라 현지 교민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임금이나 근로 조건 같은 것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현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 기업인데 임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한국인 채용을 안 하겠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럼 멕시코 사람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생겨요. 책임감이나 업무 능력이나 아호할 뭐 이런 얘기 조금 있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사람들 그 CEO들이 운영하고 싶은 회사 운영 방침하고는 상당히 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에서 지사 자격 기준하고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연봉은 한국에서 받는 수준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다만 약간 10에서 약 15% 정도 다운될 수는 있는데 이건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생활 수준이나 물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나 현지법 적용하거나 또는 한국하고 동등한 기준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항공 우주 산업인데요. 보통 이쪽 계통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국가를 떠올리는데 멕시코라고 하니까 잘 매칭이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네. 항공우주 산업 또한 멕시코에서 굉장히 욕심 부리고 있는 전략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전자, 항공우주 매년 15% 정도 성장하고 있고요. 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약 5% 정도를 멕시코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년 내에 이 5%를 10%로 올리겠다 목표 설정해놓고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북부 지역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케레타로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건설 쪽하고도 연결이 같이 되어서 항공하고 기지라든지 이런 거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대 문명하고 식민지 문화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설 산업들도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석박사들이 많이 부족하다. 지식인들이 많이 부족하다. 네. 학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하고 항공 우주 쪽으로 많이 집중돼야 되는데 이건 정말 전문직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면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이런 쪽으로는 정말 어떤 자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그렇죠.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요. 항공우주 쪽에서 연구하셨던 연구원이라든지 조종사 또는 정비할 수 있는 정비사, 프로그램 관리사, 관제사 등 여러 가지 이제 자격들이 있는 분들이면 유리하죠. 근데 이런 분들이 과연 멕시코까지 가서 일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트랜스 하시기 좋을 거예요. 미국하고 너무나 밀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정보도 많고 산업이라든지 또 이동하기도 좋고 멕시코에서 근무하시더라도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멕시코 국경 지나서 출근해서 퇴근할 때 다시 또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미국으로 진출하실 수 있는 교두보로 커리어 쪽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멕시코 취업에 유망한 산업들 또 취업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점점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채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멕시코 그 현지에서의 한국인 취업자에 대한 평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요거는 혹시 메모하실 수 있으면 메모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인재상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의사소통, 문화적인 동질성, 신뢰도 높은 한국인, 그다음에 직장생활 마인드, 그리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 처리 능력, 이 요소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장점입니다. 네, 멕시코인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인재상 부분을 좀 포인트에 두셔갖고 취업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멕시코 해외 취업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어서라기보다는요. 그들 문화를 이해하고 스페인어를 할 수 있는,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는요. 당장 스페인어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원하는데 그럼 어느 정도 스페인어를 해야 되나요? 신입사원이라면 전화로 통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수준 정도라고 기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 되시면 업무하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말은 잘 안 하는데 이 스페인어 전공은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현지인들은 스페인어 전공한 사람들은요.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조금 적응을 빨리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서 한번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언어 능력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네. 밖에 또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언어 말고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응력이나 강한 의지력이 좀 필요합니다. 멕시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나라 아니거든요. 한 번 가게 되면 돌아오는 것들도 의지가 상당히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지에 가서 힘들거나 또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되돌아오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실 것이 아니라 오래 근무하면서 적응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그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자세에서 적응력 강한 사람 이런 이미지를 부각시키시면 환대받으실 수 있겠고요. 언어학습이나 이제 새로운 업무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적극적이고 태도가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의 스페인어까지 조금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이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국 기업,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든지 교민 같은 경우도 사회 초짜, 초년생보다는 어느 정도 사회 경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네. 그 회사에서 근무 안 해본 대학생들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직무 경험이라든지 인턴이라든지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사회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잘 하시기 때문에요. 감내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해서 끌어안아 주니까 그런 스펙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멕시코의 또 어떤 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멕시코에 취업해서 성공하셨던 분들 뭐 실패 사례라든지 성공 사례를 조금 짚어보고요. 그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셨던 Q&A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서 멕시코 쪽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한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